그리스 멀리뛰기 국가대표 밀티아디스 텐토글루는 천재입니다. 육상 경기장에서 파쿠르를 하다 코치에게 눈에 띄어 멀리뛰기 선수로 전향한 케이스죠. 15살 소녀는 2년도 채 안 돼서 그리스 유소년 기록을 깨부셨고 이듬해에는 리우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성인이 돼서 나간 도쿄올림픽에서는 당연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죠. 작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번 파리에서도 반복될 게 유력합니다. 밀티아디스는 세기의 재능입니다. 21세기에 한해서 말이죠. 세월이 지나면 기술은 발전하고 신체는 진화합니다. 세계 기록은 자연스럽게 대체되죠. 이는 스포츠의 순리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장소와 기막힌 순간에 천부적인 재능이 자리했다면 그 기록은 기술과 진화의 속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1991년 도쿄에서 마이크 파울이 세웠던 기록처럼 말이죠. 그날 도쿄 날씨는 폭풍전야였습니다. 바람은 허용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오갔죠. 파울 차례가 되자 마침 바람이 등 뒤로 불기 시작했습니다. 파울은 100m 기록을 깰 듯 세도했고 도쿄 밤하늘에 몸을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착륙하자마자 직감했죠. 세계 기록을 넘었다고. 8m 95cm. 파울은 지난 20년 넘게 군림했던 밥 비몬의 기록보다 5cm 더 뛰었습니다. 아니 날았다고 해야지 정확하겠네요. 33년 전 파울의 비행 기록은 그리스 천재가 세운 최고 기록보다 무려 40cm나 앞서 있습니다. 밀티아디스가 착지한 지점 맨 앞까지 측정한데도 넘을 수 없는 격차죠. 멀리뛰기와 달리 높이뛰기에서는 바람의 영향이 미미합니다. 수직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신발의 기술도 더디게 발전합니다. 기록을 경신하는데 변수가 딱히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천재성이 도드라지는 종목이죠. 그리고 지난 30년간 천재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1993년 쿠바의 하비에르 소토마요르는 2m45에 걸려있는 발을 뛰어넘었습니다. 골포스트 높이를 넘은 유일한 유인원인 셈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선수죠. 현 시점 전 세계에서 가장 높게 뛴다는 무타즈 바르심은 2m43을 뛴 적이 있는데요. 10년 전 기록입니다. 저번 올림픽과 작년 아시안게임에서 각각 2m37, 35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커리어가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 지금 바르심은 파리에서 2m45를 결코 넘볼 순 없겠죠. 투척 종목도 마찬가지로 자연과 장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계 기록이 지속되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건 오직 진화의 속도일 뿐입니다. 하지만 도련변이는 자연의 순리를 앞서가도 너무 앞서갔습니다. 40년가량 말이죠. 1986년 소련의 유리 세디크가 내던진 해머는 86.74m를 날아갔는데요. 16파운드 볼링 공을 축구장 끝에서 반대편 골레리어까지 보낸 셈이죠. 세디크보다 10cm나 크고 20kg 정도 무겁다지만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보이체의 노비츠키의 인생 기록은 40년 전 기록보다 무려 4m나 짧습니다. 돌연변이 가문 현상은 여자 단거리와 필드에서 유독 도드라집니다. 100m, 200m, 400m, 멀리뛰기, 높이뛰기, 투판, 원반 이 모든 세계 기록은 89년 이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죠. 그중 가장 오래된 기록은 85년 동독의 마리타 코우가 세운 400m 기록 47.6초입니다. 여자 투판 기록 상위 25개는 모두 80년대 혹은 그 이전 기록이죠. 88년부터 남자 100m 기록은 12번이나 경신됐지만 여자 기록은 깨진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아마 파리에서도 변함없을 듯하죠. 1988년 플로렌스 그리피스 조이너가 10.4초대로 100m 결승전을 들어왔을 때 일루는 가슴 설렜습니다. 인간의 한계라던 여자 100m 9초대를 어렴풋이 상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한때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1마일 4분벽이 깨지고 3분대 기록이 쏟아졌듯이 이제 10.4초대 기록이 양산되리라 믿었죠. 하지만 인류는 지난 40년간 정체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 세기보다 우리는 크고 강하고 빠릅니다. 최첨단을 입고 먹고 있죠.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훈련하고 심지어 자는 동안에도 발전합니다. 그런데도 세계 기록을 앞서 나가지는 못할 망정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돌연변이가 무엇 때문에 돌연변인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높이뛰기 하비에르는 커리어 끝자락에 금지 약물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공개된 동독의 스포츠 도핑 일지에는 400m 마리아 코우 이름이 적혀 있었죠.
80년대부터 깨지지 않는 올림픽 육상 기록 13개 중 10개는 동유럽 국가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주의 국가가 운동선수에게 체계적으로 약물을 주입했던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죠. 그리고 89년 랜덤 약물 검사가 도입된 후 여자 기록이 경신되지 않는 것도 의심을 자아냅니다. 왜 여자 기록만이냐고 묻는다면 전문가는 답합니다. 금지 약물은 남자를 빠르게 만들지만 여자는 남자로 만들고 난 후에 빠르게 만든다고 말이죠. 플로조는 20대 중반 극적인 신체 변화 때문에 성장 호르몬 복용 의혹을 받았습니다. 명백한 건 100m 세계 기록을 경신할 당시 바람 도핑을 받았다는 건데요. 기준치 2배가 넘는 세기의 바람이 불었지만 기계는 인식하지 못했고 그날 플로저의 통과 시간은 공식 기록으로 인정됐죠. 마이크 파울이 발을 굴렸던 트랙의 밀도는 오늘날이면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고 접지력이 좋았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레전드들은 인간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때문에 세계 기록은 더 이상 깨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17년 세계 육상연맹은 혈액과 소변 샘플을 보관하기 시작한 2005년 그 이전 기록을 모두 리셋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넘사벽 기록 대부분 공정하지 않았다는 대담한 가정이죠. 물론 개중에 깨끗한 기록은 있겠지만 기꺼이 도매 취급하겠다는 건 절대적인 기록은 보존하는 것보다 없애는 게 스포츠의 이득이라고 판단한 셈이죠. 전문가들은 절대적인 기록이 깨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기록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광활한 격차에 선수들은 의욕을 잃고 기록을 경신할 수 있는 종목 혹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스포츠로 무대를 옮긴다고 하죠. 인재 유출은 흥행 부진으로 이어지고 팬과 유망주의 관심은 식어가고 결국 기록이 제자리 걸음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기록을 지운다고 달라질까요? 숫자는 이미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을 테니 말이죠. 기록으로 기억되는 건 운동선수의 숙명입니다. 절대적인 기록이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면 그에 도전하는 이들은 추앙받아야죠. 그들은 숫자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기록을 목표로 하겠지만 그건 절대적이진 않죠. 내재적 동기를 발굴하고 이를 발판 삼아 끊임없이 무모함에 도전합니다. 아마 비욘드 스포츠는 그 이야기들을 들여다보고 싶은 건지 모릅니다. 숫자 너머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다면 자신과 서로에게 관대해질 수 있을 것만 같아서 말이죠. 스포츠 그 너머 비욘드 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